한동훈 앰플리파이 ETF 아시아 사업 담당 총괄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TF의 한동훈입니다. 자, 상무님. 블랙스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스완, 참 이건 공포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거두절미하고 블랙스완 나왔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과거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이런 블랙스완 이벤트가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때 저희가 34% 급락을 한번 했었고요. 한 달 동안에. 그 전에 금융위기 때 저희가 2008년도에 그때 50% 이상 급락을 했었죠. 상당히 아찔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블랙스완, 그러니까 정말 관세 예상했었지만 예상을 더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시장이 10% 하락하고 오늘 특히 S&P 500이 400포인트 널뛰기를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결국 이제 4월 2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중국의 보복, 그리고 미국이 오늘 또 추가 보복 이야기를 하면서 더 불안해하고 있고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리세션을 갈 것이냐, JP 모건이 말처럼 리세션 60%를 평가를 하고 많은 기관들이 정말 리세션과 인플레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죠. 그것이 지금 시장의 프라이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블랙스완 이벤트는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것을 보니까 시장이 지금은 또 오를 만한 그 재료를 또 상당히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일단 무역 해결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알려진 사항으로 일본과도 협상을 한다는 의지를 밝혔었죠. 다만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의 부분은 예정대로 부과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다만 협상의 여지를 밝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데 협상의 부분이 경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제도 끼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캐나다, 멕시코는 정치의 그 무역 불균형뿐만이 아니라 마약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를 했고, 중국은 펜타닐 원료 재료 중단, 뭐 틱톡 인수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4월 2일에 관세 정책 발표성이 제거될 줄 알았지만 4월 9일 국가별 협상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이후로도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시장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또 한 가지 여기서 트럼프는 관세 정책 이후에 감세 카드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관세와 감세를 같이 합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감세에 대한 그런 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세 정책을 4월 1일 발표를 한 동시에 그날 바로 공화당 상원의 감세에 대한 그 비리 그 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통과가 됐죠. 이제 하원에서 지금 텍스 컷에 대한 법안에 대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의 센티멘트가 극도로 약하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급변할 수 있다는 위험, 블랙스완, 아웃라이어를 저희가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상무님의 말씀을 쭉 네. 들어보니까 사실 관세의 가장 불안감이 최고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답변이 있을 수 있는 게 결국은 현금이 최고다. 캐시 is king 이렇게 얘기하죠. 현금이 최고고 채권 금리 하락에 따라서 미국 국채 채권의 ETF도 답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액티브 투자 같은 경우는 인버스, 그 와중에도 인버스 레버리지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빅스 ETF도 투자 가능하겠죠. 다만 이러한 것들은 변동성이 정말 크고 그리고 거래 비용이 강하다 보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최근 나온 게 커버드 콜이기도 커버드 콜로 답일 수 있겠지만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시장이 하락할 때 커버드 콜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옵션 프리미엄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락폭은 덜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급반등할 때 결국은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 커버드 콜 제약도 빠지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이 급반등할 때 커버드 콜은 상승폭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쇼크 발생 시에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솔직히 정말 답이긴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블랙스완이라는 ETF 자체도 있습니다. 티커명이 스완인데요. 미국제 10년물에 90%를 투자하고 S&P 500의 장기 콜옵션에 10%를 투자하는 그런 ETF 전략이 있습니다. 최근같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 시장이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장이 급반등 시장에서 주식시장 포지션은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이스완 같은 경우는 미국제 10년물과 MSCI EAF가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그 유럽과 그런 지수들을 포함한 건데 거기에 투자한 전략인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제외 버전입니다. 성과는 최근 일주일 동안 S&P 500이 마이너스 9% 하락한 가운데 수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아이수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9%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블랙스완 ETF가 있군요. 수완과 아이스완. 지금까지 앰플리파이 ETF 아시아 사업 담당 한동훈 총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